초과 사례금을 이틀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자, 역시 요 날짜 이틀 이내에 신고,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7일 이내에는 초과 사례금을 얼마를 반환해야 되는지 그 액수를 산정해서 공무원에게 통지. 자,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되는 건 7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초과 사례금을 얼마를 받았으니까 그만큼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 이거를 7일 이내에는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과 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 자, 반환은 반드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공자한테 반환하는 것이 원칙. 자, 제공자라는 거는 초과 사례금을 실제로 제공한 사람. 초과 사례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 이거를 시험에는 뭐 소속 기관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반환은 소속 기관장한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공자한테 반환하는 것. 자, 금전의 채용 금지라고 되어 있죠. 16조. 직무 관련자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대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마지막으로 17조.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단 예외가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자, 첫 번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자, 두 번째 소속 기관에게,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자, 세 번째 신문이나 방송,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자, 마지막으로 종교단체나 친목단체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자, 이거는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경조사를 알리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도 경조사를 알릴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경찰의 직업전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자, 경찰의 직업전문화가 나오면 반드시 문제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직업전문화의 문제점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특히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직업전문화의 문제점 중에서도 자, 대표적으로 소외, 그다음에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차별. 자, 차별이라는 거는 경찰이 되고 싶지만 경찰의 직업 전문화가 되면 경찰이 되기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경제적 약자들은 오히려 경찰이 되는 진입 기회를 차단당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차별 개념이죠. 차별 개념.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자, 이게 차별 개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약자는 경찰이 될 수 있는 진입 기회를 차단당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차별 개념이에요. 차별 개념. 자, 반면에 소외라는 개념은 뭐예요? 소외라는 거는 자, 직업 전문화가 되면 경찰이 전문 직업인이 되면 본인의 국지적인 자기 전공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파악을 못하게 된다. 자, 소위 말해서 나무는 보지만 숲은 보지 못하는 형태. 자, 이거를 소외라고 표현을 했었죠. 소외. 자, 그래서 차별은 경제적 약자들은 요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될 수 있는 진입 기회를 차단당하는 차별을 받게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소외는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은 보지 못한다.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형태. 그거를 소외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래서 시험에 이 두 개만 거의 많이 바꿔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고. 자, 이거 외에도 부권주의라는 개념이 있죠. 부권주의. 자, 마치 권위적인 아버지처럼 약간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시민들을 대할 우려가 있다.
상대방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우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자, 이런 개념도 있죠. 자, 이거 뭐냐면은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본인의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만 이용한다 라는 개념.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직업 전문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먼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항상 시험은 소외와 차별을 많이 헷갈리게 바꿔서 출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작은 호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작은 호의. 자, 작은 호의라는 거는 뇌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커피 한 잔 아니면은 뭐 식사 한 번, 자, 이렇게 가벼운 호의나 사례를 제공받는 거, 자, 그거를 작은 호의라고 부르죠. 작은 호의. 자, 근데 이 작은 호의를 우리가 받아도 되느냐? 경찰관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제공하는 커피 한 잔이나 식사 한 끼 대접받아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이론이 있고 반대하는 이론이 있어요. 자, 찬성 측의 입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형성제론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형성제 이론. 자, 형성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호의 받아도 괜찮다. 받아도 괜찮다. 왜? 이거는 시민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형성제,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호의라는 건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라는 찬성 측의 입장이고요. 자, 반대로 반대 측의 입장도 있겠죠. 반대 측. 자, 작은 호의라는 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왜? 시민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작은 호의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부패로까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작은 호의의 단계부터 철저히 근절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인 거고. 자, 반대 측의 대표적인 입장 뭐가 있어요? 자, 이거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경사로 이론. 자, 이거 주장하는 한 학자가 있었죠. 셔먼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작은 호의라는 거 처음부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자, 작은 호의라는 거는 지금 2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작은 호의는 지금은 부패 단계에는 놓여있지 않잖아요. 자, 작은 호의는 아직까지는 부패는 아닌 거예요. 근데 작은 호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때는 뭘로까지 변질될 수 있다? 부패로까지 변질될 우려가 있다. 자, 그러니까 아예 요 단계, 작은 호의의 단계부터 철저히 근절을 시켜야만 나중에 이게 부패로까지 확산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한 이론이었죠. 자, 이거 주장하는 학자, 대표적으로 셔먼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학자도 있었죠. 이건 누구예요? 야, 이거 작은 호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이거는 경찰관의 지능과 양심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다. 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펠트버그라는 학자였죠. 자, 셔먼이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펠트버그가 비판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우리 연결지어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밑에 경찰 부패는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경찰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세 가지의 가설. 자, 첫 번째, 경찰 부패라는 거는 시민이 결국 경찰 부패의 원인이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한 이론이 뭐예요? 전체 사회 가설. 전체 사회 가설. 자, 그래서 미국의 윌슨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죠. 윌슨이라는 학자가 도대체 경찰 부패는 왜 일어나느냐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부패를 초래하는, 뇌물을 제공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경찰 부패가 촉발되더라. 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이었어요. 부패의 원인은 결국 시민들한테 있다.